이번 영상에서는 출시일과 엔진 라인업, 그리고 지금까지 루머로 확인된 정보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별로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카니발에서는 인승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곧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소식과요, 투싼 풀체인지, 팰리세이드 소식을 중점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주인공이 바로 소렌토였죠. 하반기의 주인공은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카니발은 기아차의 전체 차량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보통 소나타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소렌토보다 카니발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해야겠죠. 신형 카니발의 소식은 벌써 6부까지 알려드렸는데 이제 출시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시일과 엔진 라인업, 그리고 지금까지 루머로 확인된 정보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7부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실 출시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시 일정을 알려드릴 때 단순히 감에 의한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신차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생산 계획을 보면 출시 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니발, 멤버스, 네이버 카페와 콜라보로 4세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은 노조와 함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신형 카니발이 7월부터 생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이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보통 출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일정이라면 8월이 가장 출시에 있어서 유력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표에는 수량이 표기되어 있죠. 중간에 보시면 7월에 1900대, 8월에 무려 4500대를 생산하는 차량이 있는데 바로 가장 많이 선택하실 9인승 차량입니다. 소렌토의 생산 계획도 알려드렸는데 기아차가 볼륨 모델인 카니발을 작정하고 많이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정도에 출시될 초기 모델에서는 바지 타입이 7인승, 9인승, 11인승 3가지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수출형은 8인승과 7인승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승에 따라서 세제 혜택 부분, 그리고 탑승자의 수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이 부분을 별로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카니발에서는 인승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힌트를 먼저 좀 드린다면 9인승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된다고 조금 전에도 알려드렸었죠. 판매도 당연히 제일 많이 되겠죠. 9인승과 11인승은 6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보다 빠르게 고향이나 여행지에 도착한다는 점은 카니발만의 큰 매력이겠죠. 또한 9인승은 7인승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영상이 3000%로 빠질 것 같아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카니발 활용편에서 7인승, 9인승, 11인승의 장단점을 한 번에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만들려면 구독자분들의 요구가 있어야겠죠. 초기에 출시될 엔진을 보면 2.2 디젤 UR 엔진입니다. 신형 소렌토에 탑재된 개선된 엔진으로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한 새로운 엔진이죠. 이전 소렌토 영상 엔진룸 편에서 이 부분도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8단 변속기와 새롭게 조합이 되어서 8단 DTC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현재까지 이 부분이 조합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새로운 엔진이기 때문에 고출력에 대응이 되는 8단 DTC와 같이 조합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비용과 공간을 고려해 본다면 2.2 디젤과 8단 DTC는 내구성만 좀 더 검증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엔진은 3.5 가솔린 엔진입니다. 3.5 엔진이 G80에 새롭게 탑재된 새로운 엔진이 아니냐니 이런 질문이 미리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미리 알려드리면 V6 기반의 기존 엔진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G80에서 새롭게 제공된 3.5 가솔린 엔진은 후륜 기반으로 개선된 엔진인데요. 카니발은 전륜 기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엔진을 공개한 지 이제 따끈따끈한 엔진인데 바로 카니발에 전륜으로 tun해서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륜이 출시가 되는지 이 부분도 루머가 많았습니다. 특히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제공되면서 출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표에서 보시면 초기 모델에는 디젤과 가솔린 모두 출시가 되지만 사륜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수익 경쟁의 모델에서는 사륜을 이미 제공하고 있죠. 이 부분은 시장에 따라서 추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카니발의 인기가 사실 낮은 편입니다. 이번 4세대 모델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다면 상품성 변경 시점에서 사륜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제 예상이고요. 기아차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솔린 2.5 터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초기 모델에선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LPI 모델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죠. 이 부분도 출시가 되지 않는 점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된다면, 시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조사는 뛰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륜 적용 여부처럼 추후에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올해 출시될 4세대 카니발 출시 일정과 적용 엔진 부분은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에 대한 루머도 최근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루머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겠죠. 저 역시도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사실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단지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디자인 부분도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따끈따끈한 위장막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루머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는 그릴의 디자인입니다. 초기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가로 타입 그릴이 먼저 포착이 되었었죠. 최근 현대차 그룹은 파라메트릭 듀얼 또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라는 디자인을 주제로 자주 이런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는데 가로 타입 디자인이 먼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형 카니발에 적용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세로 타입 그릴이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에서 몇 가지 그릴이 포착이 되면서 트림에 따라서 혹은 디젤과 가솔린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타입이 아니라 그릴의 디자인에 따라서 구분이 보통 되는데 신형 카니발에서는 가로와 세로 타입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점이죠. 디자인 외에도 재질에 따라서 크롬 재질과 유광 재질로 나누어지는데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카니발 멤버스에 따르면 테스트 단계에서 포착된 그릴은 트림에 따라서 한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로 또는 가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양산차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로 타입 그릴에는 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급 트림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과 관련된 두 번째 루머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입니다. 현기차의 경우 최신 차량의 테일램프가 서로 연결된 하나로 길게 이어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셀토스나 모하비에스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핫한 디자인으로 선보인 아반떼의 경우도 한 줄로 이어진 테일램프를 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 세단의 경우 K3, K5, K7까지 하나의 삼국지로 이루어졌는데 한 줄로 연결된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에서도 한 줄로 연결된 테일램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과 매칭되는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승합차 느낌이 묻어났다면 4세대 카니발은 진정한 미니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아차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는 아차 유튜브 채널의 테일램프 예상들을 보니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양산차와 디테일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중률 높은 디자인으로 유사하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예상도를 빠르게 제공해 주시는 아차 채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테일램프 디자인의 루머는
하이트림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의 램프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트림에서만 한 줄로 연결되는 테일램프가 적용된다는 루머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콜라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카니발 멤버스에 따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한 줄로 연결된 단 한 가지 형태로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트림에 따라서 테일램프 쪽이 LED 타입인지 또는 전구 타입인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루머가 되었을까요?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자세히 보시면 초기 차량의 경우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이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으면서 마치 연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양산차에서는 테일램프가 연결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두운 야간에 본다면 이런 디자인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최근 6부까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영상은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세대 카니발의 출시가 100여일 정도 남으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하이 리무진 버전도 있고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웃도어 버전까지 제공이 되었죠. 여기에 커스텀 파츠까지 추가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세대 카니발부터는 진정한 미니밴다운 모습을 갖추고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팰리세이드 VIP 패키지 소지가 알려드렸는데 GV80과 비교가 될 만큼 럭셔리한 2열 공간은 달라질 팰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국내 시장도 본격적으로 고급화 시장이 열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후속 모니터가 제공이 되어서 예전처럼 똑같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시트에서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서로 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에도 콘솔 암레스트가 제공이 되고요. 수납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또한 터치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공기청정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팰리세이드가 이 정도인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가 될까요? 비록 초기 모델에서는 4인승 모델을 포함한 하이리무진 등의 카니발의 정보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의 정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카니발 멤버스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